한국어 단어 조성 원리를 통한 한글 문해력 강조 한자 공부 요강도 295번째 시간인데요. 오늘 첫 번째로 체크할 한자는 저자라는 의미의 시자가 되겠습니다. 저자라는 의미의 시자가 되겠는데요. 저자라고 하면 시장 또는 마켓플레이스를 얘기하겠습니다. 시장이라는 의미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해서 총 5획에 해당하는 한자가 되겠습니다. 시장 하면 물건을 사고 파는 곳을 얘기합니다. 개시라고 하면 그날 시장을 오픈하고선 첫 번째 팔리는 것, 즉 그 상점에서 첫 번째 매매가 이루어지는 것을 개시라고 얘기를 합니다. 돗대기 시장이라고 하는 것은 특정한 룰이 없이 상황에 따라서 거래가 이루어지고 또 심지어는 합법적이지 않은 거래도 일어나는 아주 어수선한 시장을 얘기합니다. 시가라고 하는 것은 시장에서 형성된 가격 또는 그 가격 체계를 얘기합니다. 도시라고 하는 것은 많은 사람이 모여 사는 곳, 현대식으로 얘기하면 한 3만 명 이상 정도 인구가 밀집되어 있는 곳을 얘기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시라고 하면 이 도시의 다른 말이고 또 한국에서 행정구역 중에서 시골 농촌지역이 아닌 도시지역의 행정구역으로 시라는 명칭을 씁니다. 특별시라고 하면 수도를, 광역시라고 하면 인구가 100만이 넘는 시를 얘기한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또 이제 그 도 안에 시들이 있죠. 시계라고 하면 시의 경계선을 얘기하는 거고요. 시민이라고 하면 특정 시에 거소를 두고 있는 주민을 얘기합니다. 시내라고 하면 시의 번화가를 얘기하고요. 시가지라고 하면 시의 중심 지역 또는 큰 도로가 구성되어 있는 지역을 얘기합니다. 이어서 두 번째로 살펴볼 한자는 의지하다 라는 의미의 의자가 되겠습니다. 의지하다 라는 의미의 의자가 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해서 총 8획에 해당하는 한자가 되겠습니다. 의지하다 라는 의미의 의자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의하다 라고 하면 무엇무엇에 따르다 또는 무엇무엇에 근거하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의거하다 라고 하면 무엇에 의해서 존재하다, 그 존재 이유가 된다 라는 뜻이 되고요. 의지하다 라고 하는 것은 누군가에 기대어 살다 또는 도움을 받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또 의지라고 하는 말은 물리적으로
기대어 있는 것도 의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은 큰 나무를 옮겨 심었을 때 이 옆에 이렇게 지지하기 위해서 무엇인가를 지지대를 이렇게 설치했을 경우에 이 나무가 이 지지대의 의지에서 서 있는 거죠. 뿌리가 완전히 굳어질 때까지는. 의존하다 라고 하는 것은 무엇의 도움으로 살아가다 라는 뜻이고요. 의뢰하다 라는 것은 무엇을 전적으로 믿고 맡기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귀의하다 라고 하는 것은 어디로 돌아가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실제 현대 한국어에서는 귀의하다를 어디로 돌아가다 이런 의미로는 거의 안 쓰고 불교에 출가하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불어서 특정 종교, 그러니까 불교뿐만이 아니고 어떤 종교에 몸을 담는 것을 귀의하다라고 해서 확대해서 쓸 수 있습니다. 의가사제대라고 하는 것은 집안 형편 때문에 부득이하게 제대하지 않으면 그 후방에 있는 그 집안 유지가 되지 못할 경우 병을 제대시키는 경우를 얘기합니다. 빙의라고 하는 것은 남에게 전적으로 의지하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실제 현대 한국어에서 빙의는 그런 의미로는 거의 안 쓰이고 있고 귀신이 다른 사람의 몸에 달라붙다 그런 뜻으로 쓰이고 있습니다. 의연하다 라고 하는 것은 원래의 상태 또는 그 자연스러운 상태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실제 역시 이 의연하다라고 하는 것도 현대 한국어에서는 그런 뜻보다는 심지가 굳고 흔들리지 않다. 어떤 어려움이 닥쳤을 때에 굳건하게 잘 버티다 라는 의미로 쓰이고 있습니다. 구태의연하다 라고 하는 것은 이때 이 의연하다가 요 의연하다 원래의 의연하다 라는 뜻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구태의연이니까 이 구태라는 것이 옛날 모양새란 뜻이죠. 환경이 바뀌었는데도 옛날 모양 상태를 그대로 유지하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 의연하다는 긍정적인 뜻으로 구태의연하다는 부정적인 뜻으로 쓰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살펴볼 한자는 심자가 되겠는데요. 깊다 라는 의미의 한자가 되겠습니다. 깊을 심자가 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해서 총 11획에 해당하는 한자가 되겠습니다. 깊다 라는 의미의 심자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심도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의 깊이를 얘기합니다. 피사계 심도라고 하는 것은 사진, 물론 여기서 사진이라 하면 그 동영상 카메라를 포함한 거죠. 그 카메라에서 초점의 범위를 얘기합니다. 예를 들어서 사람의 눈이 바라보는 영역이 이거만큼이라고 할 때 피사계 심도가 이거만큼이다 라고 하는 깊은 거죠. 여기서부터 이거만큼 깊은 거죠. 그러면은 피사계 심도가 깊다 라고 하는 것은 특정 부분에 깊숙이 초점을 맞추다 라는 뜻이니까
여기는 선명하게 나오지만 이 주위는 흐릿하게 나오죠. 그런데 반해서 피사계 심도가 낮으면, 피사계 심도가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낮으니까 초점이 이렇게 맞추어지게 되고요. 그러면 초점의 범위가 넓어지면서 사진 전체가 모두 초점 거리 안에 들어와 있는 그런 것을 얘기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피사계 심도가 낮아지면 초점 범위가 넓어지게 되고요. 초점 범위가 넓어지면 이렇게 자세하게는 볼 수가 없죠. 왜냐하면 큰 범위를 보기 때문에. 심심하다 라고 하는 것은 매우 깊이 그리고 간절한 마음을 뜻하고 있습니다. 물론 심심하다란 말이 무엇인가 하는 일이 없어서 지루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한자가 다르죠. 심각하다 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일이 매우 깊고 또한 어떤 상황 자체가 절박하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시면이라고 하는 것은 매우 깊은 연못이라는 의미인데요. 사실상 시면하면 그런 깊은 의무시라는 말보다는 뛰어넘을 수 없는 단계라는 의미로 쓰고 있습니다. 심화학습이라고 하는 것은 난이도를 높인 학습을 얘기하는 거고요. 심사숙고라고 하는 것은 매우 깊이 그리고 아주 구체적인 사항들을 검토하고 또한 생각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심오하다 라고 하는 것은 그 생각의 깊이가 깊고 또한 매우 오묘하다. 그 이론적 체계가 매우 높이가 있다, 깊이가 있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의미, 심장이라고 하는 것은 그 뜻하는 바가 매우 깊이가 있다 라는 뜻이고요. 심해라고 하는 것은 바다 물의 깊이가 적어도 한 몇백 미터 이상 되는 깊은 바다를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오늘도 우리는 3개의 한자와 각 한자에 대해서 10개씩의 현대 한국어에서 자주 쓰이고 있는 단어들을 살펴보았는데요. 이것이 한글 문해력 향상에 도움이 되고 특히 외국인으로서 한국어를 배우시는 분들한테 한국어 단어가 어떤 원리로 조성되고 또 파급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사안을 전달할 수 있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우크라이나를 기도해 주시면 더욱 감사하겠습니다.